안녕하세요, 정시우 트레이더입니다. 2025년 8월 5일 백악관이 디지털 자산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총 166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규율하고 어떤 자산을 전략적으로 육성할지를 담은 공식 자료예요. 이 보고서에는요, 5개 암호화폐의 이름이 직접 언급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 유니스와 이렇게 5종목은 명시적으로 등장해 전략 비축 디지털 자산의 범주로 해석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목록에 XRP는 없었습니다. XRP는요, 미국 내 시가총액 기준 상위권, 실제 결제 및 송금에 사용되는 대표적 유틸리티 코인이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한 줄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리플의 정책적 위상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부 언론과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XRP를 제외한 것이 아니냐, 단기적인 배제 신호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왜 이 XRP가 빠졌는지를 보면 단순한 프로젝트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XRP는요, 현재까지도 SEC와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해결 상태의 자산을 전략자산으로 분류할 수는 없겠죠. 행정적인 중립성, 법적 리스크 회피, 이 두 가지가 이번 보고서에 XRP가 없는 가장 유력한 이유입니다. 즉, 이번 제외는 정책적 판단의 결과일 뿐 기술적 결함이나 생태계의 약화 때문은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그 이유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빠졌는지를 알면 오히려 이 타이밍이 저점일 수 있습니다. 이건 기회를 향한 힌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정부 보고서에는 XRP가 빠졌지만 트럼프 일가는 과거 XRP를 포함한 알트코인의 전략적 가치를 수차례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릭 트럼프는 기존 은행 시스템은 정치적으로 무기화되어 있으며 암호화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XRP가 배제된 이유를 기득권의 견제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XRP는 이미 현업에서 쓰이고 있는 토큰입니다. 일본 SBI 리밋, 아랍에미리트의 루루 익스체인지, 필리핀 유니언뱅크 등 리플넷을 기반으로 실제 송금 업무에 XRP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전송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리플의 ODL, 온 디맨드 리퀴디티, 이 시스템을 통해 중개통화 없이 실시간 환전 송금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돈을 보낼 때 필리핀으로 일본에서 기존엔 달러를 거쳐 송금하던 과정이 XRP를 통해 수수료 절감과 속도 향상이 가능해진 거예요. 2025년 기준 리플넷을 사용하는 송금 기업이 55개국 300개 이상으로 확장이 되었으며 XRP는 이 구조 안에서 핵심 유틸리티 자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SBI 리밋은 XRP 송금 시스템을 이미 자국 내 금융 인프라에 통합을 했으며 CEO는 XRP를 가장 상용화된 디지털 자산 유지 케이스라고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XRP의 가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XRP는 실물처럼 작동하는 실전형 토큰입니다. 가격만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죠. 가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실제 사용 기반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래도 리플이 정말로 정책에서 제외될 만큼 정체된 프로젝트일까요?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리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리플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국제결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 번호 11998-003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특허는 전통적인 블록체인 방식과는 다른 신뢰된 노드 간의 설정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결제 구조입니다. 전체 네트워크의 합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거의 즉시 거래를 할 수 있는 구조죠. 이 기술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구조적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미국 정부가 법적 분쟁 중인 리플의 기술을 공식적으로 특허로 인정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여기에 더해 리플은 유럽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을 준비 중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EU의 통합 디지털 자산 규제 MICA, 마켓 인 크립토 에셋, 리플은 MICA 라이선스를 신청하면서 XRP를 유럽 전역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규제 리스크에 묶여있지만 유럽은 리플에게 문을 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리플의 구조적 확장을 상징하는 또 다른 시도가 있었죠. 바로 스테이블코인 RLUSD 출시입니다. RLUSD는 단순한 신생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이 리플의 금융 독립 전략을 상징하는 코어 프로젝트입니다. XRP 생태계 안에 실물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를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은행 인가까지 신청한 상태에서 RLUSD는 단기적 호재가 아니라 리플이 독립적인 금융 시스템을 설계 중임을 본질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리플은 RLUSD 출시와 함께 미국 통화 감독청 OCC에 은행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미국 금융 당국의 인가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달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실질적 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RLUSD는 이미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RLUSD의 유통량은 출시 7개월 만에 5억 달러를 넘기며 전 세계 상위 20대 스테이블 코인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처럼 유통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기관 및 법인의 수요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23일 미국 OTCQB 상장 농업기술 기업인 네이처스 미라클 홀딩은 최대 2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기업 금고에 XRP를 편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상장 비금융 기업 중 최초로 XRP를 자산으로 보유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실질적 보유 수단이 되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지금 보고서에 이 XRP의 언급 유무에만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리플은 결제 인프라, 제도권 진입, 자체 통화 확장이라는 3단계의 구조적 확장을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미국 정부의 한 줄 언급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구조예요. 현재 XRP의 가격은 구조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XRP
XRP는 약 3달러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17만 5천 달러를 넘어서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지금 XRP는 여전히 과거 고점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조용한 상승 준비가 감지가 되고 있어요. XRP 선물 시장의 미 결제 약정은 2025년 8월 현재 8.8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래와 기관들이 구조에 기반한 포지션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이에요. 현재의 이 가격 흐름은 구조적 성장 가능성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허를 따내고 유럽 제도권에 진입을 하고 RLUSD라는 내부 통합까지 설계 중인 프로젝트가 SEC 소송 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건 기회를 위기로 착각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시장의 왜곡입니다. 과거의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2017년 XRP는 0.2달러에서 3.3달러까지 약 1550%의 상승을 했고 2021년도에도 0.25달러에서 1.9달러까지 660% 가까이 급등한 전례가 있습니다. 두 번 모두 비트코인의 랠리 이후에 후행적으로 상승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트코인은 강세장에 접어들었고 커뮤니티에서도 정부에서 제해가 됐다 이런 말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는 모두가 의심할 때 시작이 됩니다. 비트와이즈, CIO, 맷 호건도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XRP를 가장 저평가된 실사용 기반 토큰 중 하나이며 이 SEC 소송이 종료가 되는 순간 가격은 제도권 자산에 준하는 대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구조를 먼저 본 사람들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먼저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플랫폼 특성상 속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전용 텔레그램 방을 따로 운영 중입니다.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신 후 가입 인사 하나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 주소는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고요. 이 네이버 카페에는 비트코인 신고가 돌파 전 쓸어 담아야 할 알트코인 탑3, 비트코인 조정이 왔을 때 계속 쓸어 담을 알트코인 탑4 등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 암호화폐 시장을 캐치업할 수 있는 자료들도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응원과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내용에는 인코인과 업비트 상장 예정 코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인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국내 거래소 이용자분들은 특히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고서에 이름 하나 빠졌다고 리플의 구조 자체를 놓지 마세요. 오히려 그 보고서를 쓴 이들이 여러분들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트건과 고래들은 언제나 정보를 먼저 선점하고 뒤늦게 따라오는 개인 투자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번만큼은 그 흐름에 속지 마세요. 구조를 먼저 본 사람만이 시장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XRP의 구조는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이야말로 이 리플의 본질적 가치를 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 정시우 트레이더의 특별한 시각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